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서울시가 도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역세권 활성화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당장 1, 2년 내에 실행되는 가까운 계획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역세권에 대한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고 역세권 근처에 있는 좋은 매물이 내가 그 물건을 사주기까지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죠.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우리는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궁금증 해결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 자산의 투자 전략, 저희가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혹은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545-7988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SNK 자산관리 김준길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오늘은 전세난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문을 열어볼까 해요. 네네. 3월부터 5월 사이에 전세 계약 만료 물량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9만 가구가 넘는다고 하고요. 그중에서 수도권에서만 한 6만 가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전세 물량이 풀려서 전셋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집주인들이 이제 그 전세 물량을 반전세나 혹은 월세로 돌리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 전세난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장 얘기를 한번 해본다라면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내가 아파트 전세를 구하려고 문의를 해보면요.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일부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들은 집도 보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송금하는 이런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만큼 전세 물량, 아파트 전세 물량을 찾기가 힘들어지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국적으로 올 봄입니다.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전국적으로 전세 만기가 돼서 이사를 나가야 되는 그런 가구 수가 약 7만 5천 가구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역만 하더라도 약 6만 3천여 가구가 전세가 만료되면서 전셋집을 다시 구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전세 물량 자체에 대한 공급이 일부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최근에 이제 나왔던 그런 택지개발지구 공급 물량은 바로 위례 신도시였습니다. 자, 위례 신도시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면서 초기 시장에는 전세값이 좀 떨어지는 형태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하루하루가 다르게 전세값이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단시간입니다. 보통 한 2달, 3달 사이에 전세값이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건 그만큼 수요층은 많은데 공급량은 적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과거와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송파권의 기존 잠실권 기존 재건축 단지들 아파트가 2008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자, 근데 2008년도에 입주를 할 때 많은 물량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전세값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주변 시세 대비해서 약 한 5천에서 많게는 한 1억까지 떨어지는 형태였었습니다. 자, 근데 그 물량 자체가 나오는 시기에 그 시기 2008년도 시장에서는 저렴한 전세 시장이 약 1년 이상 유지가 됐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두세 달이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또 오늘 한국은행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1.5%로 또 동결을 시켰죠. 그러면서 9개월 연속 저금리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또 전세, 임대차 시장에서 머물던 수요층이 매매 시장으로 진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수요층이 옮겨가면서 남아있는 그 전세 물량을 다른 수요층이 또 치고 들어가면서 전세를 또 공급하는 그런 수요 공급이 좀 이렇게 맞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질 텐데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심사를 강화를 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심리가 좀 꺾이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도 좀 많이 꺾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소득이 있는 수요층 자체들도 전세 시장에 머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전세를 또 필요한 수요층은 전세를 가지 못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전세 또 반월세 시장으로 뛰어드는 수요층이 늘어나게 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공급량을 한번 본다라면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만 좀 놓고 본다라면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현상은 2017년도 시장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겁니다. 네. 아마도 서울 수도권을 동시에 놓고 봤을 때에는 2018년도 시장 정도는 진입을 해야 전세가가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급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전 시장까지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전세난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또 반전세나 반월세를 놓으면서 조금은 약간의 그런 월세 수익을 바라는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기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게 뭐냐면 과거처럼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 주택을 구입을 하면서 투자에 대한 개념을 좀 너무 가미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안정적인 내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를 좀 마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조건에 맞게끔 그리고 내 능력에 맞는 대출을 좀 활용을 하셔서 무리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셔서 내가 기존에 보고 있었던 아파트든 어느 주택이든 지금 시장에 나가면은 아마도 급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런 네. 물건 구입을 하셔서 주거 안정화 쪽으로 이렇게 좀 기여를 하시는 그런 기회를 한번 삼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냉랭하긴 하지만 김준길 이사의 이야기대로 내가 정말 살 집, 거주할 집을 찾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예, 인천에 있는 네. 저 청라 제일 풍경채 2차를 그거 지금을 매수를 했는데 그게 좀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하거든요. 네, 그 이미 입주한 물량인가요? 아니면은 아직 아니에요. 입주 전 물량? 2017년도 네, 2017년도 12월에 입주해요. 12월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제가 지금 바로 김준길 이사를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지금 청라지구의 제일 풍경채 예. 아파트 2차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예. 몇 평형대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계세요? 29평형이요. 29평형이요. 자, 네. 애초에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시면서 거주하실 생각으로 받으셨어요? 아니면은 좀 차익을 보기 위한 투자로서 접근을 하셨나요? 그냥 투자로서 했어요. 아, 그러세요?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세요, 지금? 동암이에요. 아, 동암 쪽이에요. 예. 자, 이 아파트 투자로서 접근을 하셨다라면 일단은 예.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보유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그러니까 5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자금적인 여유가 좀 있으시다라면 예. 전세로서 보유하기보다는 지금 29평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월세로서 보유를 하시면서 연금처럼 조금씩 이렇게 수익을 보시면서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지도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풍경채 아파트가 지금 바로 여기인데, 이 아파트 지금 주변을 한번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청라지구의 아파트 한번 가보셨나요? 이 지역을? 가보진 못했어요. 가보진 못하셨어요. 모델하우스 가셔서 그냥 당첨이 되신 거예요? 예. 아니요, 자. 저 당첨된 게 아니고 분양권을 1,000만 원 주고 아, 샀어요. 사셨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그런데 네. 누가 또 1,000만 원 주고 팔라 하는데 네. 그냥 사지 않고 보유하는 게 나을 것 같죠? 자, 제가 봤을 때는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 아파트 지금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는 이 지구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29평형. 그러니까 중소형 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소형 평형대 아파트 비율이 상당히 낮은 지역입니다. 청라지구가. 보통 네네. 보시게 되면 30평대, 40평대, 50평대의 아파트가 주류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님 아파트와 또 옆쪽에 있는 뭐 호반 베르디움 2차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뭐 힐데이 하임이라는 아파트 외에는 전부 다 중대형 평형대 아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추후에 청라지구 자체가 좀 안정화되는 시기쯤에 갔을 때에는 소형,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층도 늘어날 거고요. 가격 상승폭 자체도 수요층이 더 많이 몰리는 20평형대 아파트의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청라지구에 기존에 예상을 했었던 뭐
R&D 센터나 뭐 이런 로봇랜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티타워도 그렇고요. 자, 하지만 그 외적으로 지금 뭐 하나타운 그리고 신세계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지금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2017년도 말이나 2018년도 말이면은 오픈을 하고 기업들이 또 들어와서 수요가 또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지만 지금 현재 지하철 7호선이 부평구청역까지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이제 선거철이다 보니까 이제 공약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추후에 지금 현재는 이제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7호선을 연장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죠. 지금 부평구청역부터 해서 성남동까지 연결이 되고 청라에 들어와서 청라 국제도시역까지 이렇게 7호선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이 부분이 올해 하반기 정도면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청라지구의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고 뭔가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수요층이 몰리는 시점에는 분명히 이 7호선 연장 계획도 또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계획 자체가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5년 이상의 이런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희소성 있는 평형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 개념으로서 좀 보유를 하시면은 나중에는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팔지 마시고 투자로서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네. 저기 서울에 네. 그 다세대 주택을요. 네. 그걸 사면 그 근방의 부동산들이 다세대는 사면 네. 못 판다. 또 나중에는 뭐 네. 5년이 지나도 네. 그 가격밖에 못 받는다 하는데 네. 제가 저 양재동하고 네. 또 어디지? 잠실에 송파동. 네. 예, 거기를 다세대를 사는데 정말 그런가요? 자,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고성장 시대 때만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겪었거든요. 근데 저성장 국면, 2에서 3%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금 가계의 소득 자체가 크게 늘어나질 못합니다. 그럼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지 못하면 대형 평수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중소형 아파트 그리고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층은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네. 놓고 봤을 때 다세대 주택이라는 부분이 과거에 주차장도 없고 뭐 보안 시설도 없는 상태였단 말이죠. 상당히 열악한 주거 환경이었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좀 바뀌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요층이 늘어나서 그 주택을 이용해주고 또 사줄 수 있는 수요층이 늘어나는 곳은 다세대 주택 또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지역적인 선점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예. 궁금한 점이 다 풀리셨나 모르겠어요. 예, 아니 다세대를 샀는데 그 부동산이 네. 거기 안 팔린다고 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오늘 그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선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저는요. 네. 은퇴 이제 박 따라서 은퇴하기 때문에 네. 아파트를 지금 매도를 하고 임대 수익 쪽으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현금이 별로 많이 없어서 네. 5억밖에 없는데 이걸로 주택 같은 거 사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있으면은 지역 좀 알고 싶어서 전문가님하고 지금 통화하고 상담하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은퇴를 앞두고 계세요. 네네. 그래요. 자, 지금 현재 현금 5억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 그걸 가지고 임대 수익이 발생이 되는 상품 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네. 자, 상가, 오피스텔, 뭐 다세대 주택, 소형 아파트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고 계신 물건이 있으신가요? 저는 상가는 모르고요. 네. 그러니까 주택 같은 거 땅 지분 있는 거 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로 하고 싶어요. 네. 너무 많이 나오는 수요가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걸 더 원하거든요. 그러세요. 자, 제가 봤을 때에도 의식주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뭐 먹거리, 그리고 옷, 그리고 주택이거든요. 근데 주택, 그러니까 상가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주택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 주택시장을 접근을 하는데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땅값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비싼 지역을 접근하기 상당히 힘들겠죠. 근데 그 비싼 지역을
좀 지금 현재 한번 짚어본다면 지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잠깐 보게 되면 업무 시설들이 있는 자족 도시가 조금 비싼 지역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종로구 쪽에 이제 도심이죠. 자, 그리고 영등포권이 있고요. 그리고 영동권이라고 해서 이제 강남권. 지금 현재의 도심인 지역입니다. 자, 근데 이 지역은 현금 5억을 가지고 뭐 다세대 주택, 통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이런 주택을 접근하기에는 조금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차후 방안으로 좀 본다라면 앞으로 업무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자족 도시 기능이 되면서 도심권 기능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서쪽에는 마곡지구 그리고 동쪽에는 송파권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근데 최근에 2014년도 하반기부터 업무 시설들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 또한 최근에 집값이 좀 지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상태보다 지금 현재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지역이 바로 마곡지구 옆에 쪽에 있는 강서권이나 아니면은 양천구 목동 구시가지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송파권도 괜찮지만 좀 얘보다 돈이 좀 부족하다라면 강동권 지역까지는 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물어보신 그 시청자님한테도 좀 살짝 얘기는 했지만 그 얘기와 좀 더불어서 말을 한다라면 바로 이제 소비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존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많이 듣는 투자 패턴 중에 많이 듣는 게 바로 직주근접이거든요. 직주근접 많이 들어보셨죠?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있는 그런 현상. 자, 이 직주근접 현상인데 이 말은 뭐냐면 직장과 주거지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직장과 주거지가 근처에 머물면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최소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30분 거리 정도면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직장이 가까이 있는 지역은 아까 우리 시청자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땅값이 높다 보니까 임대가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하지만 이 직장과 있는 지역 쪽에 교통 인프라가 연결되어 있는 30분 거리의 주택지는 아직은 얘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층 자체가 소득이 늘어나는 상태라면은 이 도심권에 계속 머물 수 있겠지만 소득이 계속해서 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비가 늘어나는 상태에서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으로의 거리가 약 30분 거리에 있는 지역 쪽으로 수요층이 나가면서 이 지역은 나중에 추후에 임대가가 지금보다 상승하면서 임대가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봤을 때 잠깐 지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지금 수요층의 이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앞으로. 지금 현재는 종로구나 뭐 영등포, 영동권 지역 쪽이 이제 이 도심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추후에는 뭐 동쪽 지역에서는 강남에서 송파, 송파에서 강동 지역 쪽까지는 이동이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고요. 지금 현재 영등포권보다는 이제 목동 지역 쪽, 또 마곡지구 지역 또한 추후에 지금 현재는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됐지만 추후에 안정화되는 시점에는 그 지역의 임대가가 좀 올라가면서 이 목동 구시가지나 강서권 쪽으로 수요층이 좀 나오면서 월세 받기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을 조금 선정을 해드린다라면 서쪽에서는 목동 구시가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데 어디세요? 저는 근데 아파트에 거기 안 살고요. 저기 종암동 쪽에 살고 있어요. 중앙동 쪽에 사세요? 예. 네. 그렇다면 동쪽에서는 송파권도 한번 보시고 강동권도 한번 보시면서 앞에서 우리 앵커가 말한 것처럼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지역에 대한 추후에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지역 조사를 하시면서 역세권 지역 쪽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지역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물건 어떤 계획이 생기시면은 그때 이거 괜찮나요 하면서 다시 전화를 주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세 번째 시청자님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희 그 어머니가 그 안양시 호기동 럭키 아파트 31평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혼자 사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분당에 살고 있어요. 저희 아들 집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집을 팔고 31평 그 호기동 럭키 아파트를 팔고 분당에 이제 집을 살려고 신분 당선 들어오는 미금역 주변의 아파트를 21평, 22평 그 소형 아파트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소형 아파트가 생각보다 좀 너무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미금역 주변에 소형 아파트를 사는 게 좀 부담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리려고 드리려고 전화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김준길 이사 연결해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인지 어떤 아파트인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아파트값 실거주용으로 살려고 하는데 최근에 소형 네.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이동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지역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 호계동에서 분당 지역으로 온다라는 건 좀 더 좋은 네네. 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좀 클 수는 있습니다. 자, 네. 일단은 미금역 주변 쪽에 어떤 아파트를 보셨어요? 그 영남 서강이라고 청솔마을 영남 서강 아파트 22평을 봤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까치마을에 미금역 주변의 까치마을에 대우롯데 성경 아파트 21평을 봤어요. 네, 롯데 성경 아파트요. 네네. 자, 가격은 얼마 정도 하던가요, 이게? 그 영남 서강 그쪽은 22평이 3억 9천 정도 하고요. 9천, 예. 대우롯데 성경은 이게 남양으로 한 3억 8천 정도 3억 8천.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외에 다른 시청자님들도 보고 있으니까 위치를 먼저 지도 통해서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여기가 이제 미금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있는 서강 아파트가 지금 바로 여기죠. 여기고 네네. 또 보신 게 지금 롯데 성경 아파트가 좀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는 이제 청솔마을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도 한 1,000만 원 정도 더 비싸고요. 자, 네. 근데 미금역이 추후에 개통이 되면은 분명히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다릅니다. 자, 일단은 아파트 단지 크기가 좀 다르네요, 보니까. 청솔 네. 아파트는 지금 한 400세대 정도, 400세대가 좀 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롯데 성경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세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대단지죠. 아니 근데 선생님 근데 그러니까 롯데 성경 아파트가 있고 대우롯데 성경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까치마을에. 그러니까 제가 까치마을에요. 그때는 대우롯데 성경. 대우 롯데 성경이요. 네네. 그거는 지금 몇 세대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거기도 세대수가 꽤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세대수까지요. 대우롯데 성경이라고 성경. 롯데 성경 맞은편에 있거든요. 아, 지금 여기 그냥 대우 아파트, 롯데 아파트, 성경 아파트 맞아요. 이렇게 따로 있는 이 아파트요. 네네. 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세대수가 좀 다르죠. 각각이거든요. 같은 단지 내에 있거든요. 자, 얘네가 지금 한 3억 8천 정도 한다고요? 네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아파트 까치마을 롯데 성경 아파트인지 알았네요. 자, 네네. 그러면 이 세 개 아파트를 같이 비교를 할게요. 그러면은. 자, 세 개를 네.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은 이 아파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서광 아파트나 대우 롯데 성경 이 각각의 아파트하고 롯데 성경 네.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롯데 성경 아파트 지금 이 까치마을 롯데 성경 미금 초등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나중에 미금역이 2017년도 하반기에 개통이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 역하고 가깝다고 해서 더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자, 네. 그 상태가 어떻게 나타났었냐면 지금 바로 수지구청역이 생긴 올해 이제 개통이 됐죠, 2월 달에. 개통이 네. 된 이 수지구청역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올라간 부분을 좀 보면 알 것 같아요. 네. 자, 수지 한국 아파트와 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아파트에 비해서 현대 아파트가 단지 수가 좀 더 커요. 근데 네. 역하고 가까운 건 수지 한국 아파트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간 폭은 7, 8천 정도, 약 2년 전에 비해서 한 7, 8천 정도 올라가면서 똑같은 네. 크기로 올라갔다는 말이죠. 자,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개통이 되더라도 별로 비슷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제가 이 롯데 성경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추후에 분당이란 지역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자,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진행을 할 때 사업성적인 면에서 가장 사업성이 상당히 중요할 건데 그 사업성이 바로 전체 지금 현재 세대수의 약 15%를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400세대의 단지보다는 1000세대의 단지가 일반 분양분이 더 나오면서 조합은 이득이 더 크겠죠. 네. 그렇죠? 자, 그래 놓고 봤을 때는 청솔 아파트보다는 까치마을 쪽 롯데 성경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나서 이쪽 지금 보시게 되면 청솔마을은 금곡동이에요. 그리고 롯데 성경이나 롯데 대우 아파트는 또 구미동이죠. 추후에 네네. 지금 어머님이 이제 거주를 하신다라면 분명히 공원이나 이런 녹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네. 자, 천변과 가까운 환경이 좋은 그리고 추후에 리모델링이 나왔을 때 사업성이 좋은 롯데 성경 아파트 한번 시장 조사를 해보시고 네네. 그 아파트로 한번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이 김준길 이사의 무료 세미나 지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길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맞는 부동산 자산 관리 전략에 대해서 1:1 무료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3월 11일 내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 김준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매물 소개를 도와드릴 겁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인데요. 자, 오늘 방송에 소개되는 매물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하나씩 어떤 매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김원준 팀장이 첫 번째 매물 준비했는데 오늘은 어떤 매물 들고 오셨습니까? 네, 서울 2030 플랜 한강변 개발 계획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계획들이 나오면서 한강변을 따라서 상당히 많은 집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이런 한강변을 따라서 집가가 올라갔던 중에서 아직 안 오른 곳이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실 만한 지역일 텐데요. 바로 마포구 지역의 대흥동이 되겠습니다. 자, 다들 마포구 하시면 합정동을 먼저 떠오르실 텐데, 자, 마포구 옆쪽에 자, 이런 대흥동이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자, 이곳 역시 바로 옆쪽에는 용산을 끼고 있고 또 옆에는 합정동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산과 마포에 있는 양쪽의 호재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자,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좋은 차익 보여줄 수 있는 마포구 대흥동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손은경 소장이 어떤 매물을 준비했는지 두 가지 매물 준비하셨네요.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양재동으로 가볼 건데요. 여러분 그 실리콘밸리 하면 어딘지 아시죠? 예, 세계에서 가장 또 유명한 연구단지인데요. 자, 대한민국 바로 서울에 미국의 실리콘밸리만큼 굉장히 큰 연구단지가 이제 새롭게 확립이 될 텐데요. 자, 바로 양재동의 그 R&D 특구 계획입니다. 지난 날 17일이죠. 17일 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곧 이제 4월 달에 그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가 나올 건데요. 그 전에 이 양재동에 한번 투자를 해보신다 그러면 향후에 분명한 시대 차익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가볼 곳은 이제 관악구 신림동인데요. 여러분들 이 신림동 지역은 그 유동 인구와 거주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특히 전철이나 도로망이 이제 남북 동서를 쪽으로 많이 발달이 돼 있었는데 남북으로 지나가는 우리가 전철이나 도로망이 좀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경전철이 새로 생기고 또 도로망이 특히 자동차 전용 도로죠. 바로 강남과 또 서초권을 연결하는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곧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새로운 임대 수요층과 그다음에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마포, 서초, 관악 이렇게 세 가지 매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9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9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은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손은경 소장이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정리해 주세요. 네, 서초구 양재동, 그 서초구의 이제 남부 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강남과 서초권의 개발은 이제 강남대를 중심으로 개발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그 축이 강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특히 이 양재동은 또 개포동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개포동 자치계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바로 개포지구의 이주 수요, 본격적인 이제 이주 수요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초입이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여러분들 이제 신문 기사에도 보셨겠지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2012년엔 더 많은 그 이주 수요가 나올 수 있는 지역.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개포지구의 이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초기에 말씀드렸겠지만 바로 R&D 특구 계획,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집중적으로 R&D 연구단지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이 양재 R&D 지역이 약 100만 평, 그리고 판교 1, 2테크노밸리 합쳐서 30만 평. 그래서 판교 1, 2단지보다도 무려 3배나 더 큰 100만 평, 그래서 총 130만 평을 연결하는, 그래서 R&D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보관인데요. 이러한 보관들이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계획이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 땅값과 임대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겠고요. 자, 세 번째는 양재동 일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대로의 그러한 업무지구의 형성이 점점 내려와서 이제는 바로 양지역 주변으로 또 새로운 업무지구들이 또 새롭게 더 발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서초구청이라든가 뭐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 그리고 LG 연구단지, 이런 그 새로운 업무지구들이 또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양지역의 상권과 바로 새로운 신 업무지구의 형성으로서 양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네, 자, 이 양재동에 위치한 매물인데 이 매물의 입지여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양재천을 따라서 양재천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네. 있는데, 우리가 주거지로서는 양재천 아래쪽이 굉장히 안정되고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재천 바로 밑에 있고요. 우리가 전철역으로서는 이제 신분당선 양재 시민회습역에서 도보로 약 7, 8분 정도 되는 거리이지만 바로 인근에 상호물산 사거리죠. 2, 3분만 가면은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이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나 일반버스를 타신다 그러면 두 정거장 정도만 가시면, 5분 정도만 가시면 양재역이나 우리가 매봉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강남역이라든가 뭐 아니면 서초권역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수단이 있다라는 것이고,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보로 2분 정도만 가면 양재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걸어보시면 굉장히 산책하기 좋으신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고요. 또 주변에 녹지 공간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양재 근린공원이라든가 구룡산, 대모산,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이제 애들 학교 보내기 굉장히 좋은 입지, 우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바로 한 곳에 같이 뭉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재 근린공원과 같이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사 안 가시고 꾸준하게 애들 교육을 시킬 수 있고요. 또 주변에 뭐 강남 구민체육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양재 하나로마트, 그다음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 등 강남에 걸맞게, 또 서초권역에 걸맞게 이런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는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추천 포인트에서 개발 호재를 참 많이 강조해 주신 것 같았는데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 겁니까? 네, 아까 이제 단기적인 개발 호재는 이 네. 개포지구의 재건축, 이제 이미 2, 3단지 이주가 끝났고요. 이제 1단지, 4단지가 가장 큰 단지입니다. 무려 합치면 도합 4,000세대와 그다음에 뭐 2,000세대가 넘죠. 총 합치면 8,000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이 단지들이 이제 내년, 내후년 그 이주를 하기 때문에 그 이주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바로 근접지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R&D 특구, 이제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이 그 큰 그런 연구단지를 만들겠다. 우리가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는 뭐 자연녹지라든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요. 이러한 지역들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런 증축이라든가 연구단지 증축이라든가 새로운 연구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되시겠죠. 그리고 주변에 이런 R&D 특구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게 화물터미널 부지나 그다음에 화훼단지, 그다음에 양곡 도매시장 같은 것들을 어울러서 다 같이 포함시키기 때문에 약 100만 평 규모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도로망 바로 인근에 바로 그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에 IC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재시 주변이죠.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은 서부권의 금천구 시흥까지 바로 자동차 전용 도로로 갈 수 있고요. 그렇다면 서해안고속도로라든가 제2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망 훨씬 더 좋아졌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초권역의 핵심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린 양재 R&D 특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까지 합쳐가지고 바로 나비 플랜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 안에 바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의 지하 사업이 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후에 추gun이 계속이 된다 그러면 바로 인근에 있는 바로 양재동이 큰 영향을 받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건물 이야기 들어볼게요. 바로 다음 달이면 완공이 될 건물이라고 하는데 건물은 어떻게 지어집니까?
네, 총 이제 5층 건물입니다. 5층 건물인데 이제 본 층은 이제 3층이고요. 자,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또 본 건물의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8m, 6m 도를 접하고 있는 각지이죠. 그래서 주차장 들어오는 그런 진입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창문에서 바라보는 개방감과 통풍이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내부에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나 드럼 세탁기, 전기 국탑이 다 완비가 돼서 나중에 투자로 사셨을 때는 임대 놓기도 굉장히 좋고 또 1층에는 보안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주하시고 임대 놓으실 때도 굉장히 안성맞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이제 2억 6,9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전세 이하 2억 4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기 때문에 투자금 2,900만 원, 3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소액 투자 가능하고요. 우리가 이제 월세로 만약에 수익성으로 본다면 3천에 약 85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자 감안했을 때도 약 7%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많은 계획들, 이제 네. 그 계획들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진행이 될 건데요. 그것도 이제 시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계획들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현장에 가셔서 우리가 이제 도로의 입지라든가 건물의 호수나 이런 것들 도면까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준 팀장이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매물인데요.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대흥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이 매물도 4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마포구 대흥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위치한 이 매물에 관심이 가는데 김원준 팀장이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를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앞에서 잠깐 그 서울시의 기본 계획, 서울 네. 2030 플랜과 한강변 개발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조금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이게 잘 모른다 싶으시면 일단은 전화를 주셔서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서 정보를 한번 취득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런 개발 계획을 보자면 한강변을 따라서 앞으로 꾸준한 개발이 된다는 그런 기본 계획을 담고 있는데, 자, 지금 이곳 역시 마포권, 이곳 역시 서울 2030 플랜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앞으로의 꾸준한 개발 계획 잡혀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미 많은 계획들이 잡혀 있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투자 적게라고 아마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또 마포 옆에 있고 또 이제 오른쪽에는 용산, 또 이제 아래쪽으로는 여의도가 위치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요, 그리고 이제 맞벌이 하시는 직장인들의 수요, 또한 이제 자녀분들 학교에 보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수요까지 다양한 수요층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곳 같은 경우 역시 교통적인 여건도 좋습니다.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마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임대 수익과 함께 이제 향후 미래 가치가 상당히 뛰어난 지역인데 바로 위쪽만 보셔도 이제 아이언 재정비 촉진지구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아래쪽으로는 이제 특히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낭만이 흐르는 그러한 도시였지만 이제는 상업과 소비의 도시로 변모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이유 분명히 있는 지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곳 마포구 대흥동 역시 이런 합정동과 오른쪽에 있는 용산 그리고 위쪽에 있는 아이언 재정비 촉진지구 등 주변에 다양한 호재들을 끼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포의 마지막 남은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통 여건은 잠시 후에 소개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죠. 네,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6호선 대흥역에서 걸어서 얼마 걸리지 않는 네.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6호선 대흥역에서 걸어서 딱 5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흥역이 어디냐 하시겠는데 6호선 서강대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위쪽에 서강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의 직접적인 수요 받아볼 수 있는 곳이 되겠고요. 또한 여기서 바로 이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마포역과 공동역 그리고 다양한 역들을 이제 이용이 가능하겠는데, 자, 특히 공덕역 같은 경우에는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총 4개의 노선이 지나는 쿼드러플역입니다. 자, 이곳을 이용하시는 이제
이제 그 거주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특히 맞벌이 부부들 다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은 합정동보다도 이 지역 대흥동을 많이 찾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층 꾸준히 몰려들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곳 같은 경우 마포대교, 서강대교만 건너면 아래쪽에 바로 여의도 위치해 있고요. 또 바로 왼쪽에는 상암 DMC, 미디어시티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직주 근접성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뭐 강변북로나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이제 충분히 간선 도로망 잘 연결이 되어 있겠고요. 서강대, 홍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가인 이런 홍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대학생들의 수요와 함께 이런 수요층, 또 넓은 수요층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강변 끼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강변 중에서도 사람 많이 몰리는 지역에 투자하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요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계속 이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뭐 개발 호재도 많아지고 이런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지역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일단 마포 지역 자체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마포 거의 전 지역이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암동, 합정동, 홍대, 공덕으로 이어지는 마포 4대 성장 거점을 이제 잡고 중심지로 키운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암 지역은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홍대는 예술과 문화, 또 이제 관광 거점으로 이제 삼고, 합정 지역은 당인리 발전소, 그리고 공덕은 이제 역사와 문화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계획을 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포를 통해서 이제 쭉 개발이 되기 때문에요. 마포에서 바로 용산 옆에까지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도 역시 홍대 민자 역사가 개발이 됩니다. 홍대역을 끼고 이제 대규모 호텔이 들어서는 그런 개발 계획도 잡혀 있겠고요. 일단 이곳 홍대 쪽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를 형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내수 시장 이외에도 관광객들 보고 상당히 현금이 흐를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 이외에 뭐 이제 다양한 이제 상권, 또 이제 서울 화력발전소에 이곳 역시 위쪽에는 공원이 형성이 되고 아래쪽에 이제 발전소를 형성을 하면서 환경적인 여건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마포의 개발을 방해하고 있었던 바로 이 당인리 발전소가 지하 사업이 되면서 앞으로 큰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매물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는 건물이고 또 몇 층 건물에서 몇 층에 위치하고 있고 이런 이 건물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건물 잘 지어진다고 일단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겨울을 끼고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 추웠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안심이 되실 것 같고요. 1층에는 피로티 주차장 설치되고요. 건물은 5층 중에 4층에 위치했기 때문에 로얄층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역시 내외관 뛰어나게 지어지고요. 특히 내부 인테리어, 브랜드 네이밍, 이제 네임별로 뛰어난 이제 내부 자재 사용을 하고, 또한 이제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요. 다양한 옵션층은 이제 구성이 되면서 월세 수요자들 바로 이제 맞을 수가 있고, 또한 전세 수요층도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도 내외관 역시 잘 지어질 예정이고요. 또한 전문 관리 업체가 관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멀리 지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네, 매매가 저렴합니다. 자, 이 매매가가 사실 정말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매매가 2억 4천만 원입니다. 자, 지금 합정동 쪽 매매가 2억 6천, 7천, 8천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마포권역에 이렇게 저렴한 곳 있는지 아마 잘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 보다 더 높은 이제 차익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저평가되고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세 놓으신다고 그러면 2천대에 투자 가능하시니까요. 부대 비용 다 포함을 하더라도 3천 언더로 투자가 가능하시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정리해 주시죠. 네, 역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저랑 한번 손을 잡고 초시계 들고 같이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바로 위쪽에 있는 서강대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원룸 통 건물입니다. 2호선 신림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0년 5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28세대입니다. 매매 금액은 12억 7천만 원. 이 보증금 6,700만 원에 월 1,150만 원 정도 임대 예상금이 예상이 되고요. 대출 가능 금액 5억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7억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엔 통 건물 한 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금리 동결했지 않습니까? 네. 자, 저금리입니다. 정말 저금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에 7억 원 정도의 돈을 은행에 넣으신다면 한 달에 아마 100만 원의 이자도 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야, 우리가 100만 원 정도의 수익, 만약에 월 정도에 100만 원 정도 이자를 받아가지고 생활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그 정도의 자금이 있을 때 본 매물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그 수익적인 관세를 하면 무려 13%, 약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올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매월이죠. 매월 만약에 용돈을 주는 그 자식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본 매물 같은 경우에 매일 용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는 게 강점인데요. 그 이유는 총 28개의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서 이틀 빼고 매일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게 이제 핵심이겠고요. 자, 그리고 수익률적으로는 우리가 서울에 무슨 임대 수익용 건물의 수익률이 5에서 6%밖에 되지 않는데 이건 그 2배가 넘는 약 13%의 수익률을 준다라는 것이 이제 강점이겠고요. 자, 두 번째는 신림동. 우리가 이제 그 거주 인구나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좀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이제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동서로서의 교통, 2호선이라든가 남부순환로가 있긴 하지만 좀 도로망이 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남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망도 굉장히 부족하고 전철망이 없다라는 것인데 바로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전철 신림선이죠. 여의도에서 신림역까지 오는 그런 노선이 작년에 착공을 함으로써 2020년에 그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경전철에 바로 도보로 5분 정도면 생기기 때문에 향후엔 임대 수요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임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림역은 이 서울 전체의 전철역 중에서 유동 인구가 10번째로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강점이기 때문에 그 유동 인구로 인해서 또 많은 거주 인구, 임대 수요가 항상 넘친다. 그래서 방이 지금도 만실로 꽉 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주변 지역 교통 여건과 생활 여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네, 입지 여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전철에서 좀 멀긴 하지만 네. 향후에 이제 경전철에서 이제 5분 정도의 접근이 가능하고 신림역까지 가려면 이제 버스를 이용한다면 또 5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고요. 주변에 뭐 도림천이라든가 관악산, 청룡산 그래서 녹지공원도 굉장히 많고 또 아까도 이제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편의 시설들, 근린 생활 시설들이 바로 본 매물 주변으로 도보 2, 3분 거리에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주변 지역 개발 호재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림동은 어떤 개발 호재를 갖고 있어요? 네, 첫 번째 가장 큰 개발 호재는 바로 신림선 경전철 네. 착공이 들어갔고 2020년에 완공이 된다. 바로 경전철역과 도보 5분 정도면 접근할 수 정도로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여의도까지 연계된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인근에는 이제 관악IC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입니다. 곧 개통될 예정이지요. 그렇다 그러면 서초권과 강남역까지 무려 10분대로 접근할 수 있다. 굉장히 큰 영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인근에 신림 봉천 터널이 또 공사 중입니다. 바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랑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남부 GTX라는 게 그런 노선이 이제 아직은 계획에 구상안이 있는데요. 우리가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그 계획안이 우리가 사업성 타당성이 좀 낮기 때문에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바로 송도에서 출발해서 부천, 그다음에 신림을 거쳐서 우리가 삼성과 잠실로 가는 노선을 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노선 변경이라든가 계획이 바뀐다 그러면 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 건물이 통건물입니다. 어떻게 지어진 건물이고 이미 다 지어진 건물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벌써 준공 끝났죠. 네. 네, 5년 정도 됐고요. 준공된 네. 5년 정도 됐고 방은 28개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우리가 월세 받을 수 있는 그런 매일에 월세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고요. 근데 1층에는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안문과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방마다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임대해 놓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본 매물은 법인회사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부를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래서 수익성이나 나가는 비용들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가격은요? 가격은 이제 1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월세가 만실이 다 차서 1,15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임대보증금이 6,7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대출도 5억 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실투자금 7억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대비했을 때 뭐 관리 비용이라든가 나가는 기타 모든 비용들을 빼고 대출이자까지 다 감안했을 때 월 들어오는 순수익이 약 71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가는 비용에 수익률 환산하게 되면 약 13%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지금도 만실이 찾는데도 계속 집을 찾는 그런 전화들이 꾸준히 온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이 강점이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좋은 특징들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한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본 매물 우리가 이제 그 수익성으로 방이 많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수익성들 꼼꼼히 장부까지 꼭 확인해 보시고 주변의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 수요층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만나보셨던 손은경 소장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손은경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소액 부동산 투자 성공으로 이끄는 법이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02-2077-6394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다양한 종류의 매물 소개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